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복습 영상 7강입니다. 이전 차시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강의에서는 20년대에 국내에서 전개됐던 여러 가지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메인은 여기 나왔듯이 실력 양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시대 배경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일제의 지배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거 아시죠? 10년대처럼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온유한 통치를 하잖아요. 자, 부드러운 통치를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일본이 그런 부드러운 통치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본권을 많이 허용해줘요.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거 허용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단체들은 주로 실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좀 실력이 뒤처졌으니까 우리의 실력을 키워보자. 우리 민중을 계몽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독립을 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무장투쟁하기는 어렵잖아요. 계속 일본의 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어떤 독립운동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력 양성 운동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볼 거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물건을 사자 이거야. 일본 물건을 사지 말고 우리 물건 사자. 그래서 우리 기업을 살리자. 우리 자본력을 키우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왜 20년대 들어와서 더 이런 운동이 필요했느냐?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년대 들어서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그냥 신고제로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더 진출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관세까지 철폐하죠. 일본은 당시에 여러분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여러분 좋은 물건이 싼 가격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관세를 철폐해 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이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920년에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들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쉽죠, 여러분? 우리나라 거 쓰자 이거야. 그래서 토산품, 흑토자죠. 우리 땅에서 난 상품을 쓰자. 그리고 절약하고 저축하자. 뭐 금주 금연하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본을 키워보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게 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나오죠. 오히려 상품 가격만 오르고, 그래서 많은 민중들이 오히려 힘드니까 많은 하층민을 대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운동을 오히려 약간 부르주아들의 옹호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 좀 아쉽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한 장 뒤로 넘기시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등교육 시키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일제는요, 이게 문화통치와 맞물려서 여기 나온 것처럼 2차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그러면서 뭐 보통학교도 더 늘리고 대학 설립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설립을 제대로 안 해요, 일본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막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 한번 그럼 대학을 설립해 보자. 왜냐면 일제가 허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한번 대학을 설립해 보자 하면서 추진한 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재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선교육회, 그리고 이 조선교육회가 나중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이런 걸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드는데요. 이때 유명한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대학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진행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대학이 설립될 거고, 거기서 교육하는 건 아무래도 일제 방침하고 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 식민통치 방해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 설립하는 거 방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중단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제가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세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광복 이후에 약간 서울대학교 쪽으로 이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언론기관들이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죠. 그래서 조선일보는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죠. 이때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문자 보급 운동 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931년부터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죠. 분화로드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민중 속으로 가서 한글 가르치고 미신을 타파하고 옛날에 안 좋은 습관 제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계몽 활동 말 그대로. 자, 그런 거를 전개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총독부가 봤을 때 이런 문맹퇴치 운동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민족의식 이런 거를 키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중단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실형 양성 운동의 어떤 의의와 한계가 나와 있는데, 뭐 의의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건 의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력을 키워나갈 동안 일본이 가만히 있냐 이거야. 일본도 당연히 그 사이에 계속 발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지. 그래서 원래는 실력 양성한 다음에 독립까지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구나라고 좌절하게 되고 실력 양성만 강조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민족주의 계열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약간 일본의 어떤 지배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광수나 최린, 뭐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일제의 허가하에 자치를 해보자 하는 자치운동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일본에게 참정권을 인정받자. 그래서 일본의 허가하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 어떻겠느냐 하는 참정권 운동 뭐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거죠. 어쨌든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를 해보자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곱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판하면서 나중에 신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흐름 나중에 연결되고요. 오른쪽에 이광수라는 인물이 썼던 민족적 경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이 이광수 같은 친일파들의 입장은 우리의 실력은 너무 좀 실력이 없다. 우리 실력 키워야 되니까 일제의 그런 지배를 인정하고 거기서 실력 키워보자 뭐 이런 건데, 이런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죠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30년대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자, 아래에 여러 가지 뭐 글이 있는데요. 뭐 자료 1번은 물산 장려운동 관련 글이고, 자료 2번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 글이죠.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런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문자보급운동, 뭐 그 문맹퇴치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신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